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생애 주기별로 효과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장민경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자산관리와 인생의 3가지 위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와 인생의 3가지 위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장민경입니다. 저는 자산관리회사의 대표이사와 농산물 유통을 하는 농업회사 법인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판매, 즉 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통은 돈의 흐름과 직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돈의 흐름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저는 30여 년간 돈을 버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벌면서 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였습니다. 돈의 원천, 즉 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왜 돈은 무한 공급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며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방금 제가 돈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얘기했죠? 10번 정도입니다. 너무 여러 번 얘기를 하니 어색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돈이라는 단어에 친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돈에 대해 생각하며 저는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제프리 임햄 영국 캠브리지 대학 사회학 교수는 돈은 장막 같은 것이라고 했고요. 진짜 경제는 이걸 열어젖혀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앨런 브라운이라는 미국 변호사는 자본주의는 은행이 하는 야바이라며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일해서 벌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일해서 벌지요. 그런데 내가 일해서 버는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당연히 조폐공사에서 만들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조폐공사에서 만든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중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에 돈이 많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시장에 많은 돈은 대부분 대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100원을 벌어서 금고에 넣어두면 그 돈은 그대로 100원만 있습니다. 은행도 100원의 예금을 받아 그대로 넣어두면 100원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10원만 남겨두고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100원이 190원이 되는 셈이지요. 실질 돈은 100원이지만 190원으로 금방 늘어나게 되고 은행은 10%의 예금만 확보를 하면 90%의 대출 자금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 바로 BIS 비율인데요. 그러니 앨런 브라운이 자본주의는 은행이 하는 야바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한꺼번에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은 10%의 지급준비금을 확보하면 90%의 자금을 운용해서 자산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행은 야바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잘 하면 자기 자본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드머니 10%의 자금이 몇백조의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자본주의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고에 넣어두고 평생 100원의 가치로만 만들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1%, 3% 또는 5%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을 찾아서 맡겨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잃어버린 30년을 지내온 일본의 베이비 부모들은 실제로 돈을 집안에 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수십 년간 제로금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범이나 강도들이 집에 간혹 침입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생애 설계 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 그래프가 다른 것 같지만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의 생애 설계 주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생애 설계 주기를 관리하는 것을 재무 설계라고 하는데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재무 설계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야 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갖게 되는 시기에 올라섭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이냐고요? 다음과 같이 계획을 잘 세우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산 관리의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소득과 지출의 관리가 자산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지출이 똑같이 늘어나면 돈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를 위한 재무 설계의 기본은 지출의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지출을 보이는 항목을 보자면 20, 30대는 외식 및 피복비, 40, 50대는 주거 및 자녀 교육비, 60대 이상은 품위 유지비 및 병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을 잘 관리만 해도 자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꾸준한 수입입니다. 두 번째 자산 관리의 포인트는 바로 꾸준한 수입입니다. 제가 서두에 돈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지금 생각을 하니 돈에 자유롭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책값을 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또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을 모두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저는 30여 년간 단 6개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경제적 여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가 재무 설계를 잘해서, 자산 관리를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식에 투자를 해서 손해도 보아봤고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와 재생에너지 투자가 전부입니다. 아파트는 20년 전에 샀던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로또에 당첨이 된 거라고는 5천원 몇 번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자산 관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꾸준히 돈을 벌었지요. 제가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 종종 1년 내지 2년을 다니고 그만두는 직원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느라 몇 달을 소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은 돈을 모두 쓰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10년, 15년 금세 지나가고요. 그 이후에 보면 모아놓은 자산이 하나도 없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돈에 을 지은 김승호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했죠. 월 250만 원씩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억 원의 자산가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 3%의 금리로 10억을 맡겨놓는다면 월 25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됩니다. 연간 3천만 원이지요. 그렇다면 월 5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20억 원의 자산가인 셈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생각을 한 이후로 나의 월 수입이 아닌 자산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의 가치가 단순히 한 달 월급의 가치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매달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기, 중기, 장기 자금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입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꾸준한 수입의 연장선인데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서는 단기, 중기, 장기 자금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자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기 자금입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해야 하는 자금입니다. 단기 자금은 시드머니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이고, 중기 자금은 결혼 자금, 부동산 구입 및
차량 구입 자금 등의 소비에 지출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단기 중기 자금은 자칫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자금의 버팀목이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자는 취업한 첫날부터 15%를 저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5세 은퇴에 필요한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공적연금의 논리인 듯합니다. 그들은 급여의 9%를 포기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금은 1원인데 이자를 전날 원리금의 2배를 계산해서 31일째 되는 날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 질문의 대부분 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1일째 1원으로 시작하여 7일째에는 64원, 14일째에는 8,190원, 21일째에 겨우 104만 8천 원입니다. 전자의 1,000만 원을 선택한 사람은 21일째에 2억 1,000만 원을 받게 되죠. 28일째가 돼도 1억 3천만 원, 29일째가 되어야 비로소 2억 6,800만 원. 그런데 30일째가 되니 5억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자를 선택하신 분은 3억 원을 받았을 테고요. 그런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31일째에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은 10억 7,3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논리입니다. 마지막 하루까지 참아야 얻을 수 있는 마술이지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돈 늘리고 싶다면 참을성부터 키워라 라고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했습니다. 복리는 바로 10년 이상의 장기 자금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테크를 한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남의 용기마저 빼앗아 버린다고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장기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의 3가지 위험을 대비하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3가지 위험. 준비도 없이 빨리 사망하는 위험, 아픈 채로 오래 사는 위험, 가진 것 없이 오래 사는 위험입니다. 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금상첨화인데 무병장수하고 돈도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두 번째 천만다행. 병은 있으나 장수하고 돈이 있으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죠. 장수는 하지만 병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설상가상. 마지막이 사실 비참합니다. 무병장수 금상첨화인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문정걸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정걸식이 세 번째 의미와 일맥상통하지요. 유머스럽지만 현실적인 사자성어입니다. 인생의 3가지 위험에서 첫 번째, 준비도 없이 빨리 사망하는 위험은 본인에게 해당하기보다는 남은 가족에게 해당하는 위험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에게요. 가장이 일찍 사망했을 경우에 남은 가족의 경제적 위험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내가 오래 삶으로 인해서 오는 위험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실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주식으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 몸이 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공했던 사람은 실패를 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왜냐하면 성공하는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이렇듯 내가 건강하다면 위험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위험에 최소한의 대비를 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짧은 시간에 자산관리와 인생의 3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 기부받는 돈, 대출한 돈, 다른 사람이 노동을 해서 벌어주는 돈, 돈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은 누가 가져다 주나요? 돈은 내가 벌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본인과 직원들이 버는 돈은 아픈 사람,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버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는 이유라고요. 저는 돈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그분께 또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김승호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하지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언젠가는 내 옆에 항상 돈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실 경제적인 것, 우리 사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살아가는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고 퇴직 이후에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정말 크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산 관리라든지 재무 설계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고요. 네. 돈을 모으는 방법은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으거나 길게 모으거나. 1억 2천만 원을 모은다고 하면 1,000만 원씩 모으면 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모으면 10년이 걸리고요. 그런데 10만 원씩 모으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이걸 몇 년 동안에,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또는 100년 동안에 모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라면 3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 첫날부터 15%를 저축하면 은퇴 이후에 자유로운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말씀처럼 많이 모으거나 오래 모으거나인데요. 네. 인내심, 네. 정말 꾸준함. 네. 이게 정말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필요한 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경제적인 여유 또 경제적인 자유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도 하던데요. 네. 참 부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네. 일단 가능한 오래 꾸준히 뭔가 수입을 내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셔서요. 네. 관련해서 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파이어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꼰대라고 하겠지만 저는 파이어족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꾸준한 수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교수님 불로소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노력 네. 없이. 네, 노력 얻어지는. 없는 대가. 그렇죠.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연금입니다. 네.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소득.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해서 네. 건물을 갖고 월세를 받는 게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건물주가 불로소득이라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소요되는 인력, 이러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게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불로소득을 반드시 준비해야 경제적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의 세 가지 3층 구조가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자족감이라고 할까요? 더 해라는 책에서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쓰는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경제적 자유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그 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경제적 자유라는 네.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경제적 자유
얻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잠깐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얻었죠, 저는. 부럽습니다. 네. 혹시 이제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네. 성공한 분들을 보면 늘 가장 궁금한 게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조언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고 싶은 물건, 또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이런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경제적인 여유,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성공한 재테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가장 성공한 재테크를 단연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재테크를 많이 해봤습니다. 20년 전에는 주거가 필요해서 집을 샀는데 그 아파트를 작년에 매도를 했는데요.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랐는지는 사실 잘 체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15년 전부터 제가 받았던 초임의 5배 이상을 상승해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5년 동안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꾸준한 수입이 저의 재테크의 가장 성공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저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물론이지만 제가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자산 관리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재테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듣고 보니 네. 내가 많은 돈을 얻거나 벌었다고 해서 일을 제일 먼저 그만두는 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이제 여러 위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위험들을 좀 막을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좀 대비를 한다면 그 또한 돈을 많은 것보다 많이 버는 것보다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인생의 3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3가지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네. 보험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데요. 지금 우리가 급여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 또는 퇴직연금, 자동차 보험, 질병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치명적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네. 보험은 사회적인 복지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큰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현재 자신의 재무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먼저 진단을 받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적절한 자산 관리 방법 찾기 위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를 찾으세요라고도 할 수 없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 한 명에게 모든 자산 관리를 하기란 힘듭니다. 네. 은행을 가보면 예금 또 펀드, ELS, 보험까지 은행에서 다 판매를 하지만 네. 각각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란 사실 힘들죠. 그렇죠. 증권회사를 가도 매니저가 추천해주는 종목이 편중될 수가 있고요. 보험사 직원은 20년, 30년, 100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요. 네. 첫 번째 중요한 게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공부를 해서 단기자금, 중기자금, 장기자금 마련할 방법을 찾는다면 네. 그에 따른 그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을 하고 상품을 가입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1년 만기 예금을 할 수도 있고 3년 만기 적금 또 10년 만기 적립식 펀드 20년, 30년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상품을 선택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납입하기로 한 그 기간의 약속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네, 네. 오늘 정말 큰 자산 관리의 어떤 비법이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능력이 성실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면 물론 능력과 성실함을 모두 갖추면 금상첨화이겠지요. 성실하면 자기관리, 수입관리, 자산관리 이 모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관리는 평생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수익을 많이 올렸다 하더라도 또는 많이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이 목표하는 최종 시점 또 목표하는 수익률 그 시점의 결과를 보는 게 최후의 승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텐데요. 자신에게 맞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